성토 다음에는 뭐 해야 돼? 농업용 전기 넣거나 관정해야지. 뭐부터 해야 되는데? 관정이든 전기든 뭐 상관은 없는데 둘 다 무조건 필요는 하는 거니까 뭐 그중에 뭐 전기부터 보통은 신청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관정부터 했지. 감정이 뭔데? 그 지하수 파는 건데 그 밭에 이제 물 줘야 되니까 상수도 이렇게 땡겨오는 게 아니라 지하수 물 파가지고 하는 건데 그 지하수 파는 건데 그쪽 관정업체에서는 지하수 개발이라고 하더라고. 아, 지하수. 근데 왜 감정부터 했어? 따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고 뭐 간정이든 전기든 뭐 상관은 없는데 그 업체에 물어보니까 그 사장님이 이제 이 일정에 맞춰줄 수 있다, 먼저 할 수 있다 한 사람이 관정 사장님이었던 거고, 그리고 관정 업체에 이제 물어봤을 때 본인들 자가 발전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전기가 들어와야 자기들이 작업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었거든. 하니까 굳이 전기가 먼저 들어올 이유가 없었지. 그래서 일정이 먼저 되는 관정 사장님이 먼저 작업을 해주신 거지. 좋다? 아, 그러면 순서는 크게 상관없네? 근데 간정업체는 어떻게 찾아? 간정 업체 찾는 거는 성토보다는 좀 쉬웠는 편인데, 이거는 뭐 인터넷 검색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잘 나오고, 그리고 광고도 얘네들은 좀 하는 편이더라고. 그냥 농사 짓는 곳에 근처로만 가면 전봇대에 많이 붙어있어, 스티커. 찌랭이 많이 붙어있어서 그런 것도 많이 봤고, 그리고 지나다니다가 비닐하우스 보이면 거기에는 대부분 진짜 물 쓴다라고 보거든, 비닐하우스 안은. 그래서 그런 이제 지나다가 비닐하우스 보이면은 관정이 있다라는 생각에 이제 농장주 있으면 내려서 물어보고, 그래서 관정 찾는 거는 성토보다 쉬운 편이었어. 그러면은 뭐 시간이 많으면 배분 팔면 좋지만 인터넷 검색으로 찾는 게 제일 쉽겠네. 근데 어떤 조건을 따져봐야 돼? 뭐 선정하는 방법은 좀 뭐 애매하긴 한데, 뭐 보통 왜 물건 살 때 그게 품질이 좋은지 나쁜지 뭐 리뷰 찾아보잖아. 우리도 그런 조건으로 이제 접근을 먼저 했지. 업체에서 블로그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 우리처럼 블로그에 글 올리는 사람들도 있어. 하니까 뭐 그 업체 타고 들어가서 이제 그 업체로 이제 관정하신 분들 블로그 올라가면 그런 사람들 후기 보면 좋다 나쁘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팁도 주거든. 요거는 봐라, 요거는 어떻게 하는지 꼼꼼히 찾아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팁 주니까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했지. 리뷰도 볼 때 이제 공사 기간은 적절한지, 그리고 뭐 AS는 잘해주는지, 뭐 이런 거는 뭐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잘 알 테고.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건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인 것 같거든. 아, 계약을 뭐 어떻게 제대로 하는 방법이 있나? 인터넷 찾아보면 뭐 이렇게 계약하세요, 뭐 계약할 때 이런 거 조심하세요, 뭐 이런 계약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있기는 있어. 근데 솔직히 안 와닿는 게, 우리가 찾아본 업체들 중에 계약서 쓴다는 사람은 진짜 단 한 명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쪽 일이 다 그런가 봐. 계약서가 없어. 뭐 우리는 이제 보조금 받아서 이제 대출 실행을 일으켜야 되는 애다 보니까 증빙이 중요한데 계약서도 없다 그러고, 뭐 견적 내달라면 견적서 그런 거 없어요라고 하고, 야, 그런 게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대부분 뭐 성토 할 때도 그랬지만 여전히 이런 이쪽 바닥은 그냥 계약서가 없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헐, 요즘 같은 세상에 계약서를 안 쓰면 어떡하노? 뭐 그러면 계약서도 없는데 뭐 때문에 그런 업체를 고를 수가 있었지? 감이지. 장난이고. 근데 이제 계약서가 없으니까 혹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좀 덮어 쓸 수도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이제 어떻게든 증거라도 남겨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녹음했지. 인터넷 검색을 하든 뭐 업체를 찾아가든 아니면 뭐 지인 소개를 받든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 상담 단계가 지나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계약 이야기가 이제 오고 갈 때는 꼭 전화로 하는 거지. 왜냐하면은 요즘 티잖아. 자동 녹음되잖아.
그거를 이제 잘 보관해 두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그럼 홈체 찾는 거랑 계약서 없을 때 녹음이라도 해야 되면 그건 그렇다 치고 계약은 어떤 내용으로 해야 돼? 우선 네가 뭐가 필요한지 사전에 확실히 공유하는 게 좋겠지, 사장님하고. 뭐 어떤 용도로,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작물이 필요해서 지하수를 판다, 그리고 하루에 물량은 얼마가 필요한지, 그리고 위치는 어디가 좋은지, 작업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등 뭐 다 중요하겠지만 뭐 그 정도, 뭐 비용, 위치, 물량, 뭐 작업 기간, AS 순, 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비용에서 이야기할 부분은 뭐 출장비 따로 없는지, 그다음에 사전에 내랑 이제 물량 확보가 안 되었을 때 몇 번이든 추가 비용 없이 제시도 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위치는 당장은 어디든 물만 나오면 오케이라는 생각 드는데 최대한 땅 구석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하는데 안 걸거치게. 근데 보통 보면 그 업자 쪽이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곳으로 거기에 여기 물 많이 나옵니다 하면서 가는 업자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거는 알아볼 방법이 없다. 우리가 물에 대해서 모르니까. 뭐 업자가 여기에 물 나옵니다 하면 어쩔 수 없이 예 할 수밖에 없는데, 뭐 그거는 알아볼 수 있으면 좋은데 알아볼 방법이 없을 것 같기는 하다. 그리고 물량은 내가 필요한 양에 무조건 오버해서 불러야 돼. 한 30% 이상은 더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포인트는 땅을 깊이 파는 게 아니라 물량. 물이 얼마만큼 많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작업 기간은 솔직히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이분들은 하루하루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물을 파주는 걸로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빨리 하고 철수하고 딴 데 가면 돈을 더 버니까 굳이 시간 끌 이유가 없거든. 하니까 이 기간에 대해서는 크게 뭐 끌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고, 근데 시작을 안 하고 계속 뭐 날씨가 추워서라든가 뭐 땅이 얼어서 안 된다라는 그런 업자 있으면 그냥 신속하게 걸러내면 되고, 그리고 뭐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뭐 필요한 적이 없어서 크게 뭐 할 그거는 없는데, 뭐 우리도 AS 부분에 있어서 크게 그 업자랑 챙기지는 않았거든.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근데 비용 얘기할 때 이곳 뚫었다가 만약에 물 안 나오면 그 저곳 뚫고 막 이럴 수 있거든. 그러면은 그 잘못 뚫은 공간을 폐공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다시 원상복구해 준다. 왜냐면 땅 팠잖아. 그럼 거기에 진짜 막 이만한 구멍 뻥 뚫린 거거든. 그거 원상복구해 준다는 조항은 무조건 그냥 구두상이든 뭐든 간에 계약사항에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 이게 솔직히 가만 안 잡혔지? 어떻게 알았지? 아까부터 머릿속에 비용이랑 물량만 있고 나머지 부분을 지나갔다. 일단 오늘은 비용이랑 물량만 알려줘. 비용은 진짜 우리 알아보는 업체마다 대부분이 다 고만고만하더라고. 뭐 750에서 한 800선 사이로. 무조건 근데 증빙 남기면 부가세 별도. 우리는 부가세 포함해서 880만 원에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한다면은 그 땅 구멍 파는 그 크기가 있어. 그거마다 금액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내가 원하는 크기로 들어갈 때 하는 건데, 우리가 뭘로 했지? 대공일 경우가 750에서 800. 이거는 진짜 다 고만고만하더라. 근데 부가세, 아까 증빙 얘기했잖아. 부가세 10%가 다 붙는데 우리는 800에서 880으로 되기는 했는데, 그 업체에서 만약에 우리가 증빙을 안 끊었으면 현금가잖아. 그러면은 좀 더 저렴하게 해줄 수 있었는데, 우리는 무조건 증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이거는 이 지하수 개발뿐만이 아니라 성토 때도 그랬고, 증빙을 안 남기게 되면은 다들 저렴하게 해주더라고. 현금만 받으면. 그냥 뭐 근데
불법이라고 하기에는 이쪽 일이 다 암암리에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솔직히 자기 돈 있으면 다 저렴하게 하는 것 같다. 근데 우리 같이 돈 없으면 돈 없으면 돈을 더 내야 되는 세상.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다. 그치. 우리 성토 때는 유혹에 넘어갔으니까. 그럼 부가세 포함이면 거의 900만 원이네. 이게 대공 기준이라고? 몇 미터를 파는 거야? 대공 기준이고 우리는 깊이 100m에 하루에 50톤 물량 계약을 했는데 80m 부근에서 50톤이 확보가 됐거든 먼저. 그래서 그 정도면은 됐다 싶었는데 업체 사장님이 더 파주신 거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140m까지 파주셨어. 그럼 80m에서 원하는 물량이 나왔는데 왜 더 간 거지? 그러면 중국으로 해도 됐던 거 아니야? 나도 듣기로는 일반적으로 물량이 확보된 시점에서 한 20m는 더 파고 그 정리하는 더 파서 거기에서 그냥 끝내는 거라 해서 한 100m에서 멈출 줄 알았는데 어차피 사장님이 그냥 더 파주셨대. 그래서 더 파줬다고 하셔서 감사를 표시하긴 했는데 깊이에 대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깊이에 내려갈수록 100% 물이 더 많은 것은 아니고 수질이 오히려 나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 그건 좀 의외더라. 그 깊이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농장주 중에 비싼 돈 주고 대공 파지 말고 그냥 소공으로 하라 하는 사람은 뭐 분명히 있을 거야. 나름 근거는 제시하는데 솔직히 나는 동의를 못 하겠더라고. 왜냐하면은 평소에는 별 문제 없을 수도 있는데 소공이라는 게 빗물이 이제 땅 아래로 스며들잖아. 그럼 이제 웅덩이처럼 고여 있는 그 물을 펌프를 이용해서 올리거든. 근데 이제 가뭄이 들면 물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리고 주변에 또 그 지하수를 사용하는 다른 농장주들이 있으면은 자기 물을 확보 못할 수도 있는 거지. 수요와 공급. 근데 반면에 이제 대공은 안반 밑에 아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물이 있어가지고 물 부족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약수터 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잖아. 계속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비용은 거의 한 4배 정도 차이 나지만 개인적으로는 대공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렇구나.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지하수 개발할 때 뭐 신고도 해야 된다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해야 돼? 솔직히 말하면 그 신고는 아저씨가 다 해주니까 신경 쓸 일은 없는데 뭐 우리가 이제 업체 선정하고 나서 하면 그 아저씨가 그 굴착행위 신고 수리라고 해서 시의 하천가에다가 우편으로 보내주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허가한다라는 말로 이제 우리한테 우편을 보내주거든. 뭐 간접 순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처음에 이제 아까 업체 골랐다 했잖아. 그러면은 그분이 이제 물이 어디 나오는지 이제 우리 수맥 찾는 거 있잖아. 짝대기 2개 들고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간접 업체에서 나와서 이제 하거든. 그러면은 이제 물이 어디에 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위치 선정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나중에 배꼽 높이 정도 되는 콘크리트 네모 박스가 들어오니까 그거 신경 써서 우리가 이제 위치 선정을 해주면 돼. 여기에 그런 모양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상상하면서 그냥 장소 위치 말해주면 되고 그러면은 업체랑 이제 얘기되고 나서 이제 헤어지고 나면 하천과에서 굴착행위 신고증, 이행보증 산출 내역, 면허세 인터넷 신청 방법 이런 거를 우편으로 보내주거든. 그런 이행보증금이랑 면허세로 약 대략 1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데 그게 처음에 우리가 계약했던 그 880만 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니까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우편물 받아들고 그 업체 사장님한테 전화하면 돼. 이런 거 왔다 하면은 이제 그 다음 행위를 그 업체 사장님이 이제 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 일정에 따라서 한 보름 뒤에 굴착 장비가 현장에 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작업이 시작되는 거지. 그 작업 끝나고 철수하고 나면 또 일주일 뒤에 하천과에서 굴착행위 종료 신고, 굴착행위 종료 신고 수리 및 알림,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 수리 및 알림, 이행 보증금 산출 내역이라는
거라고 해서 또 우편으로 날아오거든. 근데 요 이용 보증금도 한 60만 원 정도 더 추가돼서 나오던데, 요것도 최초에 이제 사장님이 우리 견적 뽑아준 거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지금 부분 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 우편물이 그러니까 총 2개가 날라올 거야. 근데 처음 날라온 금액이랑 두 번째 날라온 금액이 다른데, 이게 별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금액이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대략 이렇게 하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우리는 이제 모터 돌려서, 처음에는 물이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밑에서 흙이랑 같이 섞여서 더러운 물부터 먼저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그런 더러운 물 먼저 뽑아준다고 생각하고 물 계속 빼내주면 돼. 그러면 끝인데, 문제는 이걸 다 우리가 하느냐가 아니고, 업체 선정하면 업체 사장님이 그냥 그 신고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종료된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다 사장님이 신고를 다 하고 나면 우리한테 그냥 최종적으로 이런 승인 났다라는 문서가 날라오는 거니까 우리가 신경 쓸 거는 없어. 그러면 지하수 파는데 기간은 얼마 정도 걸려? 우리 기준으로 그러니까 업체 선정하고 수맥 보러 오고 한 것까지 다 해서는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다. 공사 기간은 이틀이면 되고. 공사는 진짜 딱 이틀밖에 안 걸렸고, 근데 서류가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기간들 다 포함해서 한 달 정도? 뭐 관정은 크게 뭐 아는 게 없어가지고, 아까도 했다시피 다 업체가 해서 알려줄 게 없네. 뭐 대충 이런 식인데 이해는 되나? 네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네.